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대구 경북도 내일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새만금의 잼버리 참가자 3만 6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잼버리 9호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번 대회가 남긴 시사점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8월 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구미 부근 169km 지점부터 166km 지점 1차로에서 차량 이동하면서 교량 보수 작업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공항로 입성내거리에서 공항내거리 방향 입성내거리 100m 지난 지점 3차로에 시내버스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은 서대구역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요.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폭염이 계속됩니다. 대구는 6일 연속 열대야 현상 나타났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에서 3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처벌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를 예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폭발물 처리팀은 물론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공항 폭탄 테러 예고글은 그제 오후 11시 16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엔 폭탄 설치를 마쳤고 오는 수요일 오후에 흉기까지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혔다던데요. 예, 어제 오후 4시쯤에는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이 곧장 출동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가방 안에서 흉기 2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칼을 떨어뜨렸고 이 장면을 사회복무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공항이나 동대구역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공항 사건의 경우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테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렇다 할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네. 시민들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문제는 여전해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7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 게시물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58%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이 모두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청소년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타사 명의를 빌려 구청과 약 1,700만 원대 홍보물 제작 관련 수의 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어제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 4일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의결한 제명 안건에 비해 수위가 낮춰진 건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징계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배태숙 의원 스스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당시 사업체 경영은 아들이 하고 있었고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자신이 지시하거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구의회 측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배 의원과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중구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쳤다며 배 부의장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추가 징계 가능성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중구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오는 목요일쯤 대구 경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 동해안 일대를 훑고 지나갈 걸로 예상됐던 카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조금 더 한반도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미 오키나와를 강타하며 인명피해를 입혔는데 한반도 상륙대는 현재 강등급에서 중등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뭐 세력이 약해질 거라고는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목요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해서 이날 오후 대구를 최근접 거리로 통과할 걸로 봤습니다. 대구 경북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5에서 35m 정도로 예측됩니다. 대구시는 강풍에 대비해 공사장 타워크레인, 가림막, 간판 등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교통 차단 계획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 역시 기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 취약 지역 주민이 신속 대피를 위한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시 빠르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빠른 비상근무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재난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중구 수창동에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2학기 입주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생은 350에서 370명이고요.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4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 원이고 대학 추천을 받아 입주할 경우 월 19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대구시가 올 상반기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가장 많이 징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756억 원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징수율 26.4%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를 활발하게 시도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 사항을 조사해 허위 근저당권 같은 공매 처분을 방해하는 선순위 권리에 대한 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데요. 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이나 각종 회원권 등 새로운 자산을 꼼꼼히 찾아내 징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익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정일석 기사입니다.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 이제 소개로 시내버스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됐습니다. 4일 오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은 오후 4일 그리고 오후 4일 하고 또 하루 쉬고 그 다음 이제 오전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좀 새벽에 일찍 일하는 게 좀 힘든데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이래 하면 좀 상쾌한 기분도 드는 거고 오전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26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카드를 대니까 잔액이 부족하다고 기사 아저씨 다음 정류장에 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전이 이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럼 제 카드 드릴게요. 그럼 목적지까지 가세요. 카드를 주고 평상시처럼 이제 운행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한 일주일인가 이래 뭐 회사에 음료수가 2박스 정도 이러고 뭐 이래 왔다 가길래 그래, 제 생각은 이제 그래 그 아가씨가 보냈구나 이래 뭐 생각합니다. 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9분인데 9분 사이에 이제 갑자기 정체될 수도 있으니까 배차 간격이 한 1, 2분 차이 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는 어르신들께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운행 중에 미리 이제 일어서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안전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에 하차했으면 저희들도 이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대구 민주당이 성장하면 대구가 발전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키워드 중에 가장 큰 게 잼버리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글로벌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지역도 여야가 합심해서 아시안 게임의 유치를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잼버리 사태라고 표현을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나눠 보죠. 짚어야 될 거 좀 짚고 배울 점은 배우고요. 어떤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뭐 사실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준비 과정이고 대응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2017년 8월에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굉장히 네. 중요한 사업이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서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전북도가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에 이제 뭐 새만금 공항도 만들고 하면서 네. 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야 이게 그렇게 굉장한 어떤 뭐 홍보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이라는 우리 많은 우리 전 세계 이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불러놔 놓고 정말 치명적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나서서 뭐 전 정부적으로 네.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게 뭐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빨리 이게 성공적으로 8월 11일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 행사가 158개국 금방 14세에서 18세 네. 4만 5천까지인데 저는 4만 3천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25회 전 세계 네. 대회고 1920년 영국의 1회 대회하고 91년에 17회 대회 우리 고성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영국, 미국, 싱가포르가 철수해가지고 지금 3만 6천 명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뭐 내가 보니까 거꾸로 잘 됐어요. 태풍이 오면서 철수를 했는 게 천운이다.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하느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 거죠. 샤워실, 화장실, 가림막 시설 부족, 부실한 식사, 온열 환자 발생, 성범죄 발생. 제가 또 어제 보니까 여의도의 세배 면적이라는데 약국 하나 딸랑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요. 제가 80년대 팀 스피릿 미 해병도 딱 오면 캠프를 치면 화장실부터 지어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화장실을 하면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 엉망진창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참 이거 안타깝고요. 네. 또다시 현 정부에서는 남 탓, 전 정부 탓이에요. 지금 정부 출범했는지 1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뭐 하면은 또 6년 전부터 잘못해가 우리가 잘못했는 것처럼 그러지 맙시다. 좀 어떻게 좀 아니, 제대로 좀 해야 된대.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요. 사실 저도 뭐 경제부 시행할 때 얼마 전에 가스총회도 해봤고 그 이전에 대구시가 뭐 유대회부터 시작해서 국지국지가 대회 많았습니다. 뭐 세계 육상대회 뭐 다 해봤잖아요. 누가 준비합니까?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공동적인 개최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사실 홍보도 지자체가 다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새만금에 그럼 장관이 매일 내려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었고 지금 예산이 1171억이었다는데 사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긴축 재정한다면서
그 전북도에 돈이 안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션을 못했다는 거고. 아이고 참. 지금 이게 더 문제는 우리 지금 세계적인 대회 올해 연말에 그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가 아, 그렇죠. 지금 잼버리 이 행사 참가국들은 대부분 선진국 청소년들이 왔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프랑스에서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 결정이 이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유치 우리 불발이 될 수 있다. 위원장님. 예. 이게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장관이 이제 문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들어간 거는 사실 올 2월 말이에요.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상징적 의미고 집행위원장이 누구냐면 전북도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행사에 오셨잖아요. 집행위원장이 지난 이미 4월 27일 날 세계 잼버리하고 체크를 다 했어요. 잘 하겠다. 전북도지사 책임으로 몰아붙 가는데 아니, 이거 김관영 누가 기사하고 친한데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전북 지금 모든 언론에서 아니 이걸 왜 정부 탓이라는데. 이걸 왜 현 정부 탓이라 그래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아니 개최 그러면 누가 지방에서 누가 개최하겠습니까? 아니, 탓하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장관들이 많이 공동위원장인 거예요? 공동위원장이 5명이라서 왜 아무도 이렇게 책임 안 많습니까? 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니 이 그리고 자꾸 공동위원장 중에 저기 뭐 민주당 국회의원도 계시고 저는 그리고 가톨릭 뭐 신자인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계속 내 탓인데 제 탓인데 이 정부는 계속 남 탓만 하는 정부예요 진짜. 아니 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잠시 들고 마지막 집행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고 나가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1년 않아요. 3개월이면 아니 그냥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전북도지사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 전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북도에 다른 행사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반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봄으로써 반면교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유지할 게 많으니까 어떤 점들이 좀 당 대표 이현주 전 의원 이런 국힘의 의원들도 다 현 정부 탓이라고 그래요. 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화장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잼버리는 해가지고 완전 꽝이 돼가지고 5억을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새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더욱 더 준비를 잘해서 부산 엑스포 준비라든지 여러 네.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제발 전 정부 문정부 탓하지 말고요. 아니 전북도가 공무원들이 82번씩이나 이 뭐 6년이지만 실제로 코로나 빼면은 한 3년 동안 82번 해외 출장 가가지고 보고서 쓰는 거 보면 다 나와요. 누가 갔습니까? 근데 실제로 준비한다고 누가 갔습니까? 근데 이렇게 놔놓고 듣는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대구 시민이 다 판단하리라고 아니, 아니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이거 다 책임지고 했어요. 과거에 우리 대구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네, 잘못이다. 뭐 어쨌든 저희는 준비 과정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아마 반성을 또 끝나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뭐 국정감사나 감사를 한번 해봐야죠. 네, 누가 그렇습니다. 잘못했는지. 네. 이제 정치권으로 와서요. 국회는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청문회 준비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 좀 나눠볼까요? 한마디로 이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지명은 참 기가 찹니다. 이분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언론 정화, 아들 학폭, 무마 문제, 최근에는 부동산 지분 쪼개기, 최근에는 또다시 인사청탁 문제까지 불거졌거든요. 네. 기자들이 기자를 가장 잘하는데 이분 기자 출신 아닙니까?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임명 찬반 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1,476명 중에 80%가 반대했어요. 그중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물었더만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어서란 응답이 80.3%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런 분들을 계속 임명을 강행하는지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만큼 민주당이 네.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이동관 후보자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겠죠. 사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네. 또 이미 이제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이렇게 하면서 뭐 추진력, 경험, 뭐 강력한 네트워크 이런 거 다 갖추신 분인데 이제 뭐 이 사람이 부담스럽겠죠.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이 방송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칼을 휘두르면 부담스럽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들은 뭐 청문회를 통해서 또 검증되겠지만 그런 게 아마 가려진 거는 그렇게 가려진 거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 위원장님께서는 왜 이런 인사를 하냐라고 하셨는데 정혜원 정부시장님께서 검증 인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민주당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그런다잖아요. 기자들이 반대한다잖아요. 여기도 KBS 방송국 아닙니다. 이분이 이 방송을 장악하면 현재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정근대적이고 후진국적 사고예요.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이렇게 전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야 이게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KBS든 MBC든 지금 뭐 많은 이제 이 갈등들이 있고 뭐 내부에서도 내부 스스로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정치 집단이 이런 방송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구성원들끼리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정권이 되면 그러니까 정치권도 스스로 이게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 편 만들기 하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중앙당에 미디어 특위도 하는데 다들 그걸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방송 속에서 어떤 편향된 시각,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공영방송만큼은 제대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보수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우리 대구 시민이 KBS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거로 자료를 듣고 알고 있는데 야 이분이 말입니다. KBS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봐요 이러니까 TV조선 H놈을 본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국민들을 호다오는 KBS 공영방송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최초로 생긴 공영방송이고 아리랑 TV부터 등등 여러 세계적인 글로벌 방송도 하는 이 TV를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흠집내고 조질락하는지 현 정부가 이러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편향된 시각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동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누가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3년 4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뀐다 칩시다. 그럼 또 바뀌나요? 뭐 MBC 같은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좀 달라요. KBS하고 MBC하고. 나는 MBC에 대해서 좀 하면 내가 살짝 이해를 하는데 KBS를 갖고 이거를 국영방송이자 공영방송을 못 믿겠다고 TV를 아예 안 본다 하니까 야 이렇게 현 정권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덜컥듭니다. 내부 구성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알 겁니다. 갈라치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청문회에서 아마 밝힐 부분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 KBS 얘기만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봉투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실명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파장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을 타격과 파장 어떻게 될까요? 참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돌렸다는 뭐 녹취록도 있고 그래서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까지 했는 네. 마당에 또 실명도 일부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국회 주변에 뭐 내일이라도 가서 땅 파보면 무슨 보물찾기라도 하면 한 6천만 원 건질까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받았으면 솔직히 뭐 이게 뭐 지난번에 처음에 나올 때 그러대요. 뭐 떡값 그러니까 밥값이다. 뭐 직원들 밥값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뭐 그러면 참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검찰발 이게 검찰이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슬쩍 흘려요. 언론에서 흘리면 언론이 받아서 적어요. 받아서 적으면 이 언론 보도를 갖고 국민의힘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성만 의원들 10명의 이름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국힘에도 김혜나 전 의원 그리고 황보승이 부산에 황보승이 돈봉투 사건도 다 있는데 그 보도는 거의 안 나오고 이것만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의혹이 있으면 저는 명명백백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국힘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50번 100번입니다. 국민들이 지각 있는 국민들은 참 끼리끼리 잘 싸우고 논다 이렇게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위원장님 잘 나가시다가 민주당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 한두 명 끌어넣어가지고 니도 반성해라 우리도 반성할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봐요.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아마 이 문제를 첫 혁신 대상으로 한번 거론했는데 손도 못 대고 본인 스스로 이제 이 다리 걸려가지고 지금 좌초되는 그런 위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말 한 말씀 하셨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김기현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말 실수 한 사람들 가지고 왜 빨리 처단 안 하냐고 김기현은 뭐하냐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재명 대표 이 300만 원짜리 이 배지가 300만 원짜리입니까? 300만 원 주면 표도 찍어주고 그럽니까? 아이고 김기현 대표 본인하고 가족 그 가상 자산 계좌부터 밝혀 의혹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래 따져 물으세요. 근데 김기현 대표 지금 검찰에 적시되어 있는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이미 네. 들춰져 있는 부분은 빨리 해소하는 게 맞다. 그거는 벌써 구속되시고 구속하고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민주당 김민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죠. 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태풍 소식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북상에 대비해서 산사태 침수 우려지역 각종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